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전기전자 강의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면 회로에서 회로에 대한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디가 있고 경로가 있고 루프, 가지, 메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디는 두 개 이상의 회로 소자가 연결되는 한 점을 마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는 각 마디가 한 번만 지나가도록 여러 마디와 소자로 구성되는 통로, 그러니까 통로를 경로라고 그러고요. 출발 마디와 끝나는 마디가 같은 경로다.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루프 또는 폐경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는 하나의 소자와 그 소자의 양 끝에 있는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 경로를 가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디, 경로, 루프, 가지, 메쉬. 루프 중에서 다른 루프를 포함하지 않는 루프를 메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전기 회로를 평면에서의 전기 회로를 구성할 때 이제 이러한 용어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로죠, 이것이 경로. 이것도 경로입니다. B 같은 경우도 경로입니다. 이건 루프입니다, 루프. 그러니까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것도 루프예요, 루프. 이것도 루프입니다. 자, 이래서 경로와 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그 평면 회로에서 그런 것들을 왜 공부했는가? 예. 루프 전류, 그다음에 마디 전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회로를 해석하고 회로를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의 루프에 흐르는 공통된 전류를 갖다가 루프 전류라고 그러고요. 하나의 마디에 정의되는 각 마디에 정의되는 하나의 전압, 그걸 갖다가 마디 전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루프 전류와 이 루프 전류죠. 여기 루프 전류, 이 폐회로 안에 닫힌 회로 안에 들어오는 요 전류, 루프 전류와 마디 전압, 여기에서의 이제 전압. 마디 전압은 회로 해석 기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메쉬 해석법하고 마디 해석법에 메쉬 해석을 하고 마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오는 겁니다. 전기회로는 어떤 기능을 위한 거예요. 전기의 이런 저항과 어떤 그 콘덴서와 코일의 조합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를 이런 조합을 통해서 회로를 잘 구성을 하면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제어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는 그런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로를 설계를 하고 또 그 회로가 원하는 목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해 봐야 됩니다. 분석해 봐야 됩니다. 원하는 목표 값이 나오는 건지 원하는 기능을 우리가 계획한 기능을 그래서 회로는 회로 구성, 뭐 회로 설계, 회로 분석, 뭐 회로 해석, 뭐 회로 합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를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하면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저항이라든지 코일이라든지 콘덴서 가지고 회로를 꾸미는 것을 갖다가 아날로그 회로 분석, 아날로그 회로 합성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요즘은 디지털 회로 구성, 디지털 회로 이론, 디지털 회로 설계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거는 이제 전기 전자 쪽에서 많이 배우고요. 또 나중에 우리 자동차과에서 그러한 디지털 회로나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전기 회로의 기본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메쉬 해석법과 마디 해석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자, 임의의 마디로 유입되는 전류의 대수적 합과 유출되는 전류의 대수적 합은 같다. 자, 여기 A라고 하는 마디에서요. A라고 하는 마디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I1과 I3죠. 들어오는 거, 그죠? 그래서 I1과 I3의 합은 나가는 것들, 화살표가 I2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마디에서 나가는 것. I4도 마디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유입되는 전류의 대수적 합, 그죠? 유입되는 전류의 대수적 합과 또 유출되는 전류의 대수적 합은 같다. 이렇게 이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또 임의의 마디로 유입되는 임의의 마디입니다. 마디로 유입되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요 A로 들어오는 전류의 대수적 합 들어오는 거를 플러스로 보고요. 플러스 I1을 이렇게 플러스 보고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근데 I2는 이게 들어오는데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또 I3는 들어오는데 마이너스를 갖고 있지 않고 I4는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4. 그래서 AS의 이렇게 다 유입되죠. 유입되는데 얘들이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I1 마이너스 I2 플러스 I3 마이너스 4 되는데 이것들의 대수합은 0이다. 이게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또 임의의 마디로 유출되는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유출 전류의 합도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이 있습니다. 전류법칙이 있는가 하면 전압법칙이 있는데요. 회로 소자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합과 공급하는 에너지의 합이 같다. 회로 소자에서, 회로 안에서요. 요 소자들이죠. 요 소자들. 이것들을 소자라고 해요. 요걸 전체를 이제 전기 회로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요것들이 소자예요. 그 소자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합과 공급하는 소비하는 에너지, 공급하는 에너지 합이 같다. 자,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또 수학적 또는 전기적 법칙으로 하냐. 임의의 폐경로를 따라 일주할 때 폐경로입니다. 열린 회로가 아니에요. 닫힌 회로. 이렇게 완전히 닫혀 있죠. 회로를 따라 일주할 때 이렇게 쭉 따라갈 때 발생되는 전압 강화. 여기서 여기 전압 강화 있고요. 여기서 여기 전압 강화 있고 여기서 여기 전압 강화 있네요. 여기서 여기 전압 강화가 있고. 일주할 때 발생되는 전압 강화의 대수적 합과 전압 상승의 대수적 합은 같다. 강화의 합과 상승. 폐회로 안에서요. 폐회로 안에서 강압하는 대수합과 상승의 대수합은 같다. 임의의 폐경로를 따라 일주할 때 발생되는 모든 전압 강하의 대수적 합은 0이다. 폐경로를 따라서 일주할 때, 한 바퀴 돌 때 발생되는 전압 강하의 대수적 합은 0이다. 임의의 폐경로를 따라 일주할 때 발생하는 모든 전압 상승의 대수적 합도 0이다. 이 위에 거나 이제 같은 말이죠. 자, 이것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입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루프 전류 I와 V0를 각각 구하라. 루프 전류. 이 전체 이 안에, 그죠? 요 안에, 요거죠, 요거. 요게 루프 전류예요. 이 안에서 흐르는 전류 I와 V0, 여기에서 여기 걸리는 것을, 자,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을 하면, 전압 법칙을 이용하면, 요거는 이제 10R, V는 IR이거든요. V는 IR이다. 그래서 이제 10I, 그죠? 여기 10I. 그러니까 폐경로를 따라가는 전압 강하, 또 그거의 합은, 그죠?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로 가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요. 그죠? 마이너스 V0. 여기로 가니까 여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네요. 플러스 V0 주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네요.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러한 법칙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에서 요거 같은 거니까
I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옴의 법칙에 따라서 V0는 2i가 나옵니다. 2i가 나온다. 자, 이 두 그 방정식을 연립해서 정리를 하면 10i-2i-16은 0이고 따라서 i는 2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2A i를 넣으면 그죠? 2A를 넣으면 V는 2i 그죠? 2옴 곱하기 2A 그러면 4, 2는 4 해서 4V가 얻어진다. 그래서 i는 2A 그죠? i는 2A V0는 4V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 요 단순한 회로인데요. 이 회로 안에서 우리 전류값 그다음에 요 2옴 여기 걸리는 이제 전압값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키르호프의 전압법칙과 전류법칙을 사용을 했더니 쉽게 구해졌습니다. 전원의 직병렬 연결. 그래서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이라는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 직렬로 된 전압원. 각 전압원의 대수적 합과 동일한 크기의 등가 전압원으로 가능하다.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은 자, 이렇게 직렬로 그죠? 직렬로 연결된 거는 이걸 더해줘서 이렇게 하나로 대수적 합과 동일한 크기, 그냥 대수적 합의 등가 전압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렇게 직렬 연결된 것은 그렇게 등가 회로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은 이 병렬 연결됐죠.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은 각 전류원의 대수적 합과 동일한 크기의 등가 전원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전압 분배.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그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V는 V1 플러스, 그죠? 여기 V는 전압 분배. 여기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됩니다. 여기 V3. 그죠? 플러스 S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V는, 그죠? V는 이렇게 된다. V1 플러스 얘는 이제 마이너스 S 플러스로 가고요. 전압이 얘는 플러스 S 마이너스 가고. 네, 그래서 V를 이제 V1, V2, V3를 이렇게 넘기니까 V는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로 됩니다. 옴의 법칙에 따라서 V1은 R1 그죠? 곱하기 I 그죠? R1 곱하기 여기 V1은 R1 곱하기 I다. V는 R2 곱하기 I다. V3는 R3 곱하기 I다. 그래서 I는 R1, R2, R3를 더한 것을 가지고 V를 나눠준다. 이렇게 합니다. 전압 분배의 원리. 각 전압은 각 저항에 비례하여 분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각 저항에. 저항 값에 따라서 이제 분배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V1은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한다. V2는 이렇게 계산한다. 자,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